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조선 후기 경기도 양주의 야산 기슭에는 유씨 집안의 낡은 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천년의 명당이라 소문이 났지만 정작 유씨 집안은 대대로 가난을 면치 못했고 묘는 돌볼 사람조차 없어 황폐해져 갔습니다. 어이, 저 유신의 묘 좀 보게. 천년 명당이라더니 주인 집 하는 거지 꼴이로구만. 쯧쯧, 명당이 무슨 소용인가. 저 묘에 묻힌 조상님도 불쌍하지. 후손들이 차례 한번 제대로 못 지내니 말일세. 그나저나 저 묘 옆 오두막에 사는 처자 말일세. 유신의 마지막 혈육이라던데 참으로 기이한 여인이더라고. 기이하다니? 밤마다 묘 앞에 촛불을 켜놓고 앉아있다던데 무얼 기다리는지 모르겠더라고. 어떤 이는 귀신을 보았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저 여인이 미쳤다고도 하고. 이 묘의 옆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유씨 집안의 마지막 혈육인 소월이라는 젊은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20살이 갓 넘은 소월은 미모가 뛰어났으나 매일 밤 묘를 지키는 일 외에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소월의 부친은 1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죽었고 모친도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씨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재산은 모두 관가에 몰수되었습니다. 소월은 조상의 묘마저 빼앗길까 두려워 이곳에 움막을 짓고 살며 묘를 지켜왔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월을 미친 과부라며 멀리했습니다. 과부도 아니면서 과부처럼 혼자 사는 처자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소월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소월이 묘를 지키는 방식은 매우 기이했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큰 촛불을 켜고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묘지 주변에는 여러 개의 구덩이들이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묘를 파헤치다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밤마다 저렇게 앉아 계시면 몸이 상하실 텐데. 가끔 마을의 한 노파가 소월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노파는 소월의 어머니와 친했던 분이었지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묘를 지킨다지만 이 가난한 묘에 누가 관심이나 있겠어요? 소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곧 관심 있는 사람이 올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역시 미쳤구나 하는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소월은 정말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도굴꾼이었습니다. 소월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안에서만 도는 소문이었지만 점차 인근 고을로 그리고 한양까지 퍼져나갔지요. 들었나? 양주 야산에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도굴꾼을 기다리는 미친 여자가 있다던데. 도굴꾼을 기다린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글쎄, 자기 조상 묘를 파헤치라고 초대하는 격 아닌가? 분명 무슨 속셈이 있을 게야. 혹시 묘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못 파니까 도굴꾼을 유인하는 게 아닐까? 이런 소문은 특히 도굴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도굴꾼들은 평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일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을 기다린다는 여인의 이야기는 매우 이상했으니까요. 형님, 저 여자 이상하지 않소? 도굴꾼을 기다린다니. 함정일게야. 우리를 유인해서 관가에 넘기려는 속셈이 틀림없어. 하지만 정말 보물이 있다면? 보물이 있으면 왜 혼자 파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겠나?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도굴꾼 우두머리 강포수였습니다. 강포수는 40대 중반의 사내로 젊은 시절부터 도굴로 큰돈을 벌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귀신같이 명당을 찾아내고 신들린 솜씨로 무덤을 파헤쳐 재물을 훔치는 악명이 높았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뛰어난 관찰력과 심리를 꿰뚫는 능력이었습니다. 재미있군. 도굴꾼을 기다리는 여인이라. 강포수는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형님, 설마 그 여자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믿는다기보다는 호기심이 생기는구나. 보통 사람들은 묘를 지킨다. 하지만 저 여인은 도굴꾼을 기다린다. 이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인하는 것이지. 그럼 함정 아니겠습니까? 함정이라면 관가와 손을 잡았을 게다. 하지만 유씨 집안은 영모로 몰락한 집안이야. 관가가 도와줄 리 없지. 그렇다면 강포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 여인은 정말로 도굴꾼이 필요한 거야.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서 말이지. 그게 뭔데요? 그걸 알아보러 가야지. 보름달이 뜬 어느 밤 강포수는 혼자서 유씨 집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은 혼자 처리하고 싶었으니까요. 멀리서 묘를 바라보니 과연 큰 촛불이 켜져 있었고 한 여인이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여인은 강포수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강포수는 순간 놀랐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반가운 듯 했으니까요. 나를 알고 있었소? 아니요. 누구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분이 오실 줄은 알고 있었어요. 소월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굴꾼을 말입니다. 도굴꾼을 기다렸다니 무슨 뜻이오?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묘를 파헤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도굴꾼을 기다렸던 겁니다. 강포수는 여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도 분명했지요. 흥미롭군. 자기 조상 묘를 파헤치겠다는 여인은 처음 보는구려. 대체 무엇 때문이요? 소월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믿으실 수 있다면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강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두막으로 들어가니 비록 허름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차를 끓여 강포수에게 건넸습니다. 제 이름은 유소월입니다. 유씨 집안의 마지막 혈육이죠. 나는 강철산이오. 사람들은 나를 강포수라 부르지만 강포수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듣기 위해 왔소. 소월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제 아버지는 호조 참판을 지내셨어요. 청렴하기로 유명하셨죠.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어요. 소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호조에는 큰 비리가 있었어요. 몇몇 탐관오리들이 군량미를 빼돌려 사복을 채우고 있었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아내셨고 임금님께 상소를 올리려 하셨어요. 그래서 탐관오리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역모로 몰았죠.
군량미를 빼돌린 것도 아버지라고, 그 돈으로 영모를 꾸몄다고. 소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어요. 아버지 명의의 문서들, 아버지 도장이 찍힌 장부들. 모두 위조였지만 누가 그걸 증명하겠어요? 아버지는 국문을 받다가 돌아가셨고 저희 집안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혼자 살게 된 것이군요. 네. 하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소월아, 내 아버지는 결백하다. 그 증거가 이 묘에 숨겨져 있다고요. 강포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묘예요? 네.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께서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밝힐 증거를 모으셨대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움직일 것을 예감하시고 그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기셨다고 했어요. 그 안전한 곳이 바로 이 묘란 말이오. 정확히는 이 묘 속이에요. 소월은 묘를 가리켰습니다. 이 묘는 제 증조할아버지의 묘예요. 아버지께서는 증조할아버지의 관 밑에 증거 문서들을 숨기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 묘를 파헤쳐야 했어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네. 묘를 파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감시예요. 감시요? 소월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제가 이 묘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제가 묘를 파려고 하면 즉시 막을 거예요. 그래서 도굴꾼을 기다린 것이구만. 네. 도굴꾼이라면 그들의 눈을 속이고 묘를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강포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리하군.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어. 어떻게 도굴꾼을 유인할 생각을 했소? 소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단해요. 도굴꾼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이용한 거죠. 바로 소문이에요. 소문? 네. 저는 의도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밤마다 촛불을 켜고 묘 앞에 앉아 있고 주변에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들이 저 여자가 미쳤다, 저 묘에 보물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소문내도록 말이에요. 강포수는 감탄했습니다. 그 구덩이들도 당신이 판 것이요. 일부는 제가, 일부는 다른 도굴꾼들이 팠어요. 하지만 모두 빈손으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진짜 증거는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나를 선택했소? 다른 도굴꾼들도 많았을 텐데. 소월은 강포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도굴꾼들과 달라요. 당신은 단순히 재물만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강포수는 단순히 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묘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낸다고요. 당신은 관의 위치, 부장품의 배치, 모든 것에서 죽은 자의 삶을 읽어낸다고 했어요. 강포수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그런 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라면 이 묘의 진짜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소월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제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강포수는 소월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재물을 위해 묘를 파왔지만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굴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으니까요. 여인이요. 아니, 소월 아가씨. 당신의 이야기는 듣는데 충분히 감동적이요. 하지만 나는 도굴꾼이요. 재물 없이 일하지 않소. 소월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소월은 작은 보자기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약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요? 이웃 마을 야산의 약도예요. 여기에 표시된 곳에 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묘에는 진짜 보물이 묻혀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굴량미가요. 강포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굴량미? 그게 무슨 보물이요? 나는 금은 보화가 필요하오.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은 극심한 흉년이에요. 쌀 한 톨이 금과 같은 시절이죠. 게다가 그 굴량미는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단 말이요? 소월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굴량미는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굶겨 죽이려고 숨겨놓은 거예요. 흉년이 들면 쌀값이 폭등하잖아요. 그들은 굴량미를 빼돌려 숨겨뒀다가 쌀값이 오르면 비싼 값에 팔아 폭리를 취할 계획이었어요. 그럼 그 굴량미의 주인은 제 아버지를 모함했던 탐관오리 중 한 명이에요. 박판서라는 자죠.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손들이 그 굴량미로 불을 누리도록 자신의 묘 근처에 숨겨뒀어요. 강포수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흥미롭군.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요. 쌀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금은 보아만 못하지 않소? 소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포수님, 당신은 장사꾼이 아니시군요. 무슨 뜻이요? 지금 한양에서 쌀 한 가마니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은 50냥이에요. 그리고 그 묘에 숨겨진 굴량미는 천가마니가 넘어요. 강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가마니라면 은 5만냥. 정확히는 더 많을 거예요. 흉년이 깊어질수록 쌀값은 더 오르니까요. 그리고 굴량미는 오래 보관되도록 특수 처리되어 있어서 지금도 신선할 거예요. 강포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은 5만냥이면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이었죠. 좋소. 하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소. 어떻게 그 약도를 구했소? 어머니께서 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탐관오리들을 조사하실 때 도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비밀을 일부 알고 계셨죠. 강포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직접 그 굴량미를 가지지 않았소? 소월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게다가 저는 돈보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게 더 중요해요. 강포수는 소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소. 거래를 받아들이겠소. 나는 당신의 조상 묘를 파서 증거를 찾아주겠소. 대신 당신은 그 약도를 내게 주시오. 감사합니다, 강포수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일이 끝나면 당신도 함께 한양으로 가시오. 증거를 조정에 제출할 때 당신의 증언이 필요할 테니까.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거래가 성립된 다음 날 강포수는 본격적으로 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변을 살펴보았지요. 소월 아가씨,
당신 말대로 감시자들이 있군요. 강포수는 야산 이곳저곳을 가리켰습니다. 숲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사람들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오래 당신을 감시했소? 5년쯤 됐어요. 처음에는 더 많았는데 제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자 사람이 줄었어요. 지금은 2~3명 정도만 교대로 지키고 있어요. 저들을 속일 방법이 필요하겠군. 강포수는 며칠 동안 묘 주변을 돌아다니며 감시자들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거의 감시하지 않고 주로 밤에 감시했습니다. 소월이 밤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좋아, 이제 계획을 세워볼까. 강포수는 소월과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습니다. 우선 감시자들에게 당신이 여전히 도굴꾼을 기다리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하오. 그래야 그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요? 간단하오. 내가 다른 도굴꾼들처럼 실패하는 척하면 돼요. 며칠 밤 동안 묘를 파는 척하다가 아무것도 못 찾고 도망치는 거요. 그러면 감시자들은 역시 이 묘에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할 거요. 그럼 진짜로는 언제 파시려고요? 감시자들이 완전히 방심했을 때요. 아마 일주일쯤 걸릴 거요. 계획대로 강포수는 며칠 밤 동안 묘를 파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겁만 파고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밤,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젠장, 이 묘에는 아무것도 없어. 시간 낭비했군. 강포수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숲속에 숨어있던 감시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지? 역시 이 묘에는 아무것도 없어. 저 여자가 미친 거 맞네. 도굴꾼을 기다린다더니. 이제 좀 감시를 줄여도 되겠어. 보고 올라갔더니 위에서도 인력을 빼라고 하더라고. 그럼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확인하러 오자고. 강포수는 소월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오. 이제 저들은 경계를 풀 거요. 정말 대단하세요. 연기가 진짜 같았어요. 허허, 이게 다 밥벌이 수단이었으니까. 그런데 소월 아가씨,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 무엇인가요? 강포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했소. 그런데 왜 어머니께서는 직접 증거를 꺼내지 않으셨소? 소월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도 파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감시가 너무 심했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병이 깊어지셨고 결국 하지 못하셨죠. 그럼 어머니께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셨소? 아니요. 어머니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셨어요. 다만관의 밑바닥 가장 깊은 곳이라고만 하셨어요. 강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럼 일주일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소. 일주일 후 감시자들이 완전히 경계를 풀었을 때 강포수는 진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쉬고 한밤중에만 일했습니다. 소월은 오두막에서 촛불을 켜 신호를 보내며 혹시 모를 감시자를 경계했습니다. 이 묘는 생각보다 깊군. 강포수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월 아가씨, 이 묘는 보통 묘가 아니요. 무슨 뜻인가요? 보통 묘는 관을 땅 속 1에서 2미터 깊이에 묻소. 하지만 이 묘는 적어도 3미터는 더 깊소. 그리고 관 주위에 돌들이 정교하게 쌓여 있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강포수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중묘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묘지만 실제로는 그 밑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거요. 당신 아버지께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군. 아버지께서요. 그렇소. 이 묘는 원래 당신 증조 할아버지의 묘가 맞소. 하지만 당신 아버지께서 나중에 관 밑에 비밀 공간을 만드신 거요.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이요. 소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강포수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작업한 끝에 마침내 관에 도달했습니다. 소월 아가씨, 이제 관을 열어야 하오. 준비되셨소? 소월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포수는 조심스럽게 관을 열었습니다. 관 속에는 증조 할아버지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조님. 강포수는 공손하게 절을 한 뒤 관의 밑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있소. 여기 있소. 관의 밑바닥에는 두꺼운 판자가 덮여 있었고 그 밑에 또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판자를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이게 그곳에는 기름종이로 쌓인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상자를 꺼내 소월에게 건넸습니다. 소월 아가씨, 이것이 당신이 찾던 것이요.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필체예요. 소월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군량미 횡령, 뇌물수수, 문서 위조. 모든 증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소월은 눈물을 흘리며 문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강포수는 그런 소월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소월 아가씨,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요. 그 약도를 주시오. 소월은 눈물을 닦고 품에서 약도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약속대로 드릴게요. 강포수는 약도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박판서의 묘 근처라. 내일 당장 가봐야겠소. 강포수님,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니요. 나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소. 묘를 파는 것이 단순히 재물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요. 다음 날 강포수는 약도를 들고 이웃 마을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소월도 함께 가려 했지만 강포수는 만류했습니다. 소월 아가씨는 여기 남아 계시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하오.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가 금방 다녀올 테니. 강포수는 혼자서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약도에 표시된 곳에는 초라한 묘가 하나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박판서의 충복 김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충복의 묘라. 교묘하군.
강포수는 주변을 살핀 후 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빨리 파야 했습니다. 낮에 작업하는 것은 위험했으니까요. 몇 시간 후 강포수는 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관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무슨? 관 속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빈 공간만 있었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지하 창고였군. 강포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밑에는 넓은 지하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가마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포수는 가마니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상급 쌀이었습니다. 정말 군량미였군. 그것도 이렇게 많은 양을. 강포수는 가마니들을 세어보았습니다. 대략 1000개가 넘었습니다. 소월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강포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재물을 보고 기뻐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쌀은 백성들의 것이었어. 강포수는 가마니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쌀들은 원래 군인들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탐관오리들이 빼돌려 숨겨둔 것이었지요. 만약 이 쌀이 제대로 쓰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강포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재물을 쫓아 살았습니다. 남의 묘를 파헤쳐 보물을 훔쳤고 그것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로 누군가를 도운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 탐관오리들과 뭐가 다른가? 강포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포수는 지하 창고에서 나와 소월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월은 강포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포수님, 어떻게 됐어요? 소월 아가씨의 말이 맞았소. 정말 엄청난 양의 군량미가 있었소. 그럼 이제. 그런데 소월 아가씨. 강포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군량미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소. 이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는 것을 말이요.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전국이 흉년이잖아요. 그 쌀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소. 그래서 나는 결정했소. 무슨 결정이요? 강포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그 군량미를 가지지 않겠소. 예? 소월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약속한 대가였잖아요. 알고 있소. 하지만 나는 깨달았소.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말이요. 강포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재물을 쫓아 살았소. 하지만 그 재물로 나는 행복했소. 아니요. 나는 늘 두려웠소. 들킬까 두려워하고, 잃을까 두려워하고. 강포수님. 하지만 이번에 소월 아가씨를 도우면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보람을 느꼈소. 재물을 얻는 것보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소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군량미를 조정에 신고할 거요.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할 거요.
하지만 그럼 강포수님은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무엇을요? 강포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월 아가씨를 만난 것, 그리고 진정한 보물의 의미를 깨달은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소월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포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요. 내가 감사해야 하오. 소월 아가씨가 나를 바꿔주었소. 며칠 후 강포수와 소월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의금부에 증거 문서를 제출했고 굴량미의 위치도 알렸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를 확인하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대단한 일이요. 의금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판서의 묘를 확인한 결과 정말로 엄청난 양의 굴량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월이 제출한 문서들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참판은 억울하게 죽었소. 진짜 역적은 박판서와 그 일당이었소. 소식은 삽시간에 조정에 퍼졌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박판서 일당을 모두 잡아들이도록 명했습니다. 어찌 감히 충신을 모함하고 백성의 양식을 훔쳤단 말이냐? 엄히 다스리라. 박판서와 그 일당은 모두 체포되었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씨 집안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유참판은 결백하다. 그의 재산을 돌려주고 집안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임금은 또한 소월을 궁으로 불러 치하했습니다. 그대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이 큰 역적을 잡을 수 없었을 것이요. 짐이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리리라. 하지만 소월은 공손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저에게 상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강포수님께 상을 내려주십시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임금은 강포수를 불렀습니다. 그대가 강포수라 하였느냐? 비록 도굴꾼이었으나 이번에 큰 공을 세웠으니 죄를 사하고 상을 내리리라. 무엇을 원하느냐? 강포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한 가지만 청하겠나이다. 무엇이냐? 그 굴량미를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소인이 바라는 유일한 상이옵니다. 임금은 강포수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훌륭하도다. 그대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그대에게 관직을 내리리니 굴량미 분배를 감독하도록 하여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굴량미는 전국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졌습니다. 강포수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직접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분배를 감독했습니다. 여기 쌀이요. 배불리 드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백성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강포수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물이었구나. 소월 아가씨의 말이 맞았어. 한편 소월은 회복된 집안의 재산으로 고향에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쳤지요. 소월 선생님,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요? 그것은 의라는 글자란다. 옳은 일을 한다는 뜻이지. 옳은 일이요? 그래. 우리는 항상 옳은 일을 해야 한단다.
그것이 진정한 보물을 얻는 길이란다. 몇 달 후 강포수는 군량미 분배를 마치고 소월을 찾아왔습니다. 소월 아가씨 다녀왔소. 강포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좋았소. 정말 좋았소. 백성들의 우는 얼굴을 보니 내가 평생 쫓아온 황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기분이었소. 소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강포수님은 진짜 보물을 아시는 분이 되셨네요. 그것은 다 소월 아가씨 덕분이요. 아가씨가 나를 바꿔주었소. 강포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월 아가씨, 물어볼 것이 있어. 무엇인가요? 아가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요? 저요? 저는 이 서당을 계속 운영하려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새로운 꿈이거든요. 그렇군요. 강포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아가씨 곁에 있어도 되겠소? 소월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포수님, 그게 무슨... 나는 아가씨를 존경하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오. 아가씨가 내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었소. 나는 아가씨와 함께 그 삶을 살고 싶소. 소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강포수님을 존경해요. 아니, 저도 강포수님을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저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강포수님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강포수는 기뻐하며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해주시겠소? 네, 함께해요. 그로부터 1년 후 강포수와 소월은 혼인했습니다. 강포수는 더 이상 도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명을 받아 전국의 묘지를 관리하고 도굴을 막는 일을 맡았습니다. 옛날 도굴꾼이 도굴을 막는 일을 하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소? 아니요, 적임자예요. 도굴꾼의 수법을 가장 잘 아시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서당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진정한 보물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뭐예요? 강포수와 소월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은 황금이 아니란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지. 그럼 여기까지. 탐욕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재물보다 생명을 택한 이 지혜로움에 공감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또 기다려주시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